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인입니다. 네, 오늘은 헌재재판관 정계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예, 그 헌재인지 뭐 신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정계선 2년입니다. 2년. 네, 인연이요. 예, 수상한 예, 인연들이네요. 네네. 그 하여튼 여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정계선 남편이 황필규가 공감이라고 하는 그 공익 변호사 단체 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인데 네, 그 이제 그 공감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거기 왼쪽에 보면은 그 정계선하고 그 남편 황필규 공감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정청래 옆에 있는 자가 김이수 아닙니까? 김미수요. 네, 예, 김이수는 공감의 이사장이죠. 네, 그런데 이 김희수가 뭐라겠느냐 하면은 체포에 불응한 것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뭐 비겁하고 부끄럽다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김희수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가?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정계선과 비슷한 사람이 이미선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선은 조금 더 심하긴 한데 그거를 잠시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잘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네. 거기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선하고 오충진하고 부부 관계고 네, 오충진은 그 재판거래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권순이라고 공동으로 YK 법무법인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자매인 그 저기 변호사 네, 그 동생일 겁니다 아마 네, 동생인데 그는 정의기억연대 네. 윤미향 그 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이사라는 거죠. 네. 그 야, 다음에 이미선의 저 자매 동생이 동생이 예,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의 이사.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석기 그다음에 윤미향 남편 다 얽혀 있는 게 요게 이미선이고 네. 이미선은 뭐 논문 표절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정계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운데 정계선 있고 그 옆에 있는 자가 그 남편이죠. 네, 황필규. 황필규, 예, 이 왜 이것을 주목하냐면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김희수가 이사장이고 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 다음에 그 후원회장이 저기 누구야 그 노무현 그 할 때에 했던 대법관 박시원이거든. 박시환. 아, 박시환. 박시환이가 후원회장, 네. 김희수가 이사장, 네. 그리고 정신적 지주는 신영복. 그 다음에 이거 만들 때의 돈줄은 박원순.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활동할 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김재동. 김재동이 뭐 캠프에서 이건 여기 그 보면 김재동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 인권법 캠프 할 때 이거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네, 저기 김재동.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황필구 변호사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지금 그 이른바 운동권의 엄청난 그 우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김희수는 지금 탄핵소추 변호인단 공동대표고 네. 거기에서 공감의 대표는 지금 이 황필규다 남편 네. 정계선의 남편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글씨체 낯익은 글씨체 있죠. 예. 공감이라는 글씨체요. 예, 이게 예. 뭐 이게 신영복 글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신영복이 공감이 여기다 직접 써준 거예요. 예. 이거를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여기서 이거 딱 걸어놓은 거죠. 이거 그거 저 신영복의 글씨라고. 예. 그런데 이게 왜 공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면 공감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신영복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문영배가 그 아래에 자기 저기 X 거기에 썼지 않습니까? 네. 신영복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다. 아, 완전히 골수. 거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에 대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최고 위에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은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 변호사 기금을 재정 기반으로 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아래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가 이거 공개한 한국의 외교부 비밀문서입니다. 네. 북한이 베트남전에 이제 우리 외교관 3명이 억류가 돼 있었는데 북한에서 신용부가 교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외교부 문건인데 네. 그만큼 신용부하고 이재학이 2명을 명단에 딱 해서 이거 좀 교환 돌려줄 테니까 신용복을 우리한테 넘겨라. 요렇게 요구한 자가 바로 신영복인데 이 신영복이 정계선의 남편이 주도하고 있는 공감의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예. 이게 공감 변호사법인이 공감의 구성원이에요. 예. 현재. 네. 그런데 여기 가장 앞에 있는 자가 황필규네.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성소수자 네.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아니 근데 황필규 빼놓고는 다 여자고 한 사람 강지윤이라는 사람 한 사람 남자고 다 여성이네요. 맞습니다. 야. 주로 이제 동성애 이쪽하고 많이 관련이 예, 되고 그쪽은 여성이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탄핵 소추인단 대표 변호사인 김희수가 이사장, 네. 후원회장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법관 했던 박시환, 그리고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는 대표 변호사, 그리고 신영복이 주장한 공감에다가 박원순의 돈으로 이게 설립이 됐다. 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정계선이 계속 탄핵 소추를 맡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김희수가 빠지든지 정계선이 빠지든지 이거는 정계선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드시. 예.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제 정계선이 이게 많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5년 선고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 벌금 130억 원 때리면서. 네. 근데 이 정계선이 이제 그 앞에 수석 합격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에 이제 말하기를 수석 합격 영예를 한 서울법대졸 이게 이제 사실이 수석 합격했다는 거죠. 네. 이때의 말이 전 대통령 범법도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대로 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은 전 대통령이 아니냐? 네.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김정숙 부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냐? 네. 범법에 대해서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네. 그거를 2019년도에
9대 회장에 바로 이 정계선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김명수잖아요. 그러게요. 예. 두 개 다 초대 회장을 겸했는데 네. 그 뒤에 이어가지고서 이 정계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게 저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정계선이 원래 서울 의대 합격한 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법대로 옮겨갔어요. 88학번으로 법대 갔는데 그때에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전태일 평전을 읽고 내 생애를 바꿨다. 그럼 이 사람이 법조계 생활이 어떻게 되리라가는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면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 전혀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서 네. 자, 이 판결에 주목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울산 계모 사건 네. 그 빨간 칼럼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4년도에 내려진 판결인데 이게 이제 정계선이 되는 판결이에요. 네. 정계선 부장판사가. 그래서 의붓 딸을 때려서 숨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인 박모 씨에게 예.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된 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 이제 거기 가운데 칼럼에 보면 그 의붓딸 그러니까 계모가 자기 딸 이모 양의 머리와 가슴팍을 주먹과 발로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졌어요. 아이고야 잔인하네요. 예. 갈비뼈 16개가 부러져가지고 이 부러진 뼈 때문에 폐를 찔러가지고 숨지게 했는데 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자가 바로 정계선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 법을 운용하는 것을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네.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부터 11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평성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올 건데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러네요. 중형에 이어가지고 네.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계선 해가 정계선,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정미예요. 어허. 예. 정정미 이번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할 때 4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4명이 딱 그 우리법연구회죠. 네. 정정미도 사실은 우리법연구회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김명수가 임명하긴 했지만 중도 보수 성향이다 이래가지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40여까지 임명됐으면 4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이게 예. 9명 중에 4명이 된다 이 말이죠. 네. 40여기 지금 임명이 보류가 돼가지고 아마 물 건너 갔지 싶은데 현재로서도 사실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네.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연결한 거는 공수처장 오동훈하고 이거 이순영하고 이런 거는 말할 나이도 없고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박시환 예. 공감의 후원회장 박시환 네. 이도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리법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재 현 구성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번에 그 마은혁에 대해서 물 건너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물 건너 네. 갔다고 봐야죠. 이거는 네. 이 마은혁이의 문제점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마은혁이 내린 판결도도 해괴한 게 참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을 계속해서 고집해가지고 한다. 더더구나 여야의 합의 없는 상태. 원래 그게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인정을 할 때에 한 명은 야당목, 한 명은 여당목,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원래 관행법으로서 굳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를 헌재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강행하려고 하느냐. 예.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은혁은 이번 선고 연기한 것을 그냥 현재 요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종결돼도 그것이 임명하면 안 되죠. 이죠. 예, 그걸 헌재에서 선고를 한다. 아니 해도 근데 임명할- 왜 연기를 했을까요? 기각을 시키질 않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돼지우리법 연구에 여기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슬쩍 뭐 일주일 연기해서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거는. 예. 아니 그러면은 네, 헌재는 완전히 스스로 사망 선고를 스스로 알리는 것이라고 보기 네,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헌재가 기로에 섰습니다. 문을 닫느냐 아니면 명맥을 이어가느냐. 이번에 잘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